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네, 오늘 8월 20일 수요일 역전의 용사들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할 정말 너무너무 멋지고 대단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화이팅. 의원님 오늘 네. 특별히 저희들이 공동송출이라는 아, 아주 파격적인 방법으로 서영교 TV하고요. 예, 하는데 아, 그런가요? 지난번에 사실 공동송출을 한번 해서 저희들이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어? 오. 제가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스픽스 감사합니다. 그 영향력이 대단하십니다. 공동송출 관련해서 나중에 네. 이제 영업 비밀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예. 공동송출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야 네. 됩니다. 나중에 네. 영업 비밀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또 역시 그냥 계속 잘 퍼주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남들에게 잘 얘기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우리 정계한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 와. 제가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게 있는데요. 네. 어떻게 제가 대구 살다가 서울 올라와서 몇 년 만에 서영교 의원 4선 국회의원의 원내대표 후보에 자기 유력한 또 광역단체장 후보까지 거론되는 분과 이렇게 겸상을 하면서 제가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예. 정말로 감사하게 해주는 생각하죠. 네. 솔직한 마음입니다. 영광인 줄 아세요. 예, 진짜 영광인 줄 알고요. 영광인 줄 아세요. 예. 엊그제 제가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며칠 전에 밤에는 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한 분이 한때 당대표 출신이었는데 네. 이분하고도 뭐 이야기할 게 있어서 밤늦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 이제 12시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죠. 정말로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해야 한다. 내가 저런 분을 만나서 어떻게 뭐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네. 서영교 의원님, 그리고 정계한 평론가 너무너무 칭찬 멋있게 해주고 계십니다. 서영교 의원님 국회 정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형돈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네. 황금님은 근데 의원님 요즘 동네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아마 특사 다녀오셔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좀 설명을 네. 해주실까요? 네. 동네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8월 14일, 15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8월 16일, 17일인가 봅니다. 저희 지역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뭐 하셨습니까? 물총 축제 했습니다. 아,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셨어요? 네. 전부 다 물총 쏘고 너무 재밌었겠다. 물총 축제를 그것도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광장에서 어마어마했고요. 버블이 온 광장을 다 뒤엎었어요. 근데 그 버블은 녹말 버블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인체에 괜찮은 건데요. 아이들과 난리가 났는데 이틀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페북과 온갖 곳에 다 올리고 시장도 다니고 했는데 죄송하게도 지역에서 못 뵀군요. 예, 제가 찾아가 배웠어야 되는데 못 배웠고 지금 말씀처럼 그 사이에 제가 7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한미의원연맹으로 관세협상 전에 미국의 상원 의원, 공화당 의원, 하원 의원, 민주당 의원 등등을 만나서 협상 기반을 닦았고요. 미국에 다녀오셨군요. 네, 그리고 언제인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인도네시아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왔습니다. 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가셨을 때 네. 대통령을 만났는데 어렵게 조우했다. 그런데 어디서 만났다? 네. 개인 집에 직접 갔다면서요? 네. 아니 우와. 인도네시아 대통령 너무 특이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출발했거든요. 네. 출발했는데 가서 이제 외교부 장관을 만났어요. 근데 외교부 장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께 아직 보고가 안 됐습니다. 우리 들어왔는데 웬일이야, 인도네시아에. 그럼 어떻게 됐어요? 딱 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VIP실로 모셔오더라고요. 인도네시아의 아시아 국장이라고 외교부에. 그 사람이 처음 보자마자 죄송해요. 아직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습니다. 어이구.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외교부 장관을 만났어요. 외교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양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핵심이에요. 죄송합니다.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누굽니까? 외교부 장관 참 스마트하게 생겼더라고요. 예. 스마트하게 생겼다. 참 다음에 차세대 리더처럼 생겼다. 정말 온갖 칭찬을 다 했더니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네. 네, 3시에 대통령과 약속을 잡았다고. 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3시에 대통령하고 약속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대통령한테 아직 얘기가 안 됐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비행기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날 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하루만 더 있다 가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 8천만 명입니다. 와, 진짜 세계 많군요. 4위입니다. 세계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우리의 남방 정책의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굽니까? 제가 하루 더 있다 갑시다. 그래서 하루 더 있다가 있었더니 이제 자카르타의 대통령 궁이 있는데 거기서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또다시 대통령 별장이 있어요. 그쪽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쫙 캄보이에서 갔죠. 야, 예. 갔는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기군요. 별장이 아니고요. 네. 저기는 개인 사저예요. 사저요? 네. 야. 개인의 사저예요. 개인의 사저로 외국 특사를 맞이한 초대한 적도 적은? 없고 저희가 거의 최초고요. 저기 앞에 잘 안 보이는데 커피를 딱 주시더라고요. 네. 특별히 맛있는 커피라고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커피를 딱 마셨더니 무슨 맛인지 아세요? 무슨 맛입니까? 대한민국 믹스 커피. 소위 말하는 다방 커피가 그게 네. 나왔다. 근데 요만한 잔에 예. 아주 고급스럽게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본 정보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누군지 보니까 네. 이름이 프라보워 수암비토입니다. 네. 잘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51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한 75 정도 맞습니다. 됐고, 야, 저 이제 개인 사저에 가서 이제 직접 만났다. 사저에 가서 만났어요. 예. 근데 할아버지가 네. 저에게 뭐 넘어왔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작년- 우리나라 예. 기업을 위해서 네. 힘을 써주겠다 약속했고요. 중국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주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작년 10월에 짐을 했고 5년간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한 번 더 맞습니다. 중임까지 할 수 있으니까 네. 그전에는 또 장관도 역임해서 네. 나름대로 이제 관록은 인정받았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시군요. 네. 이재강 의원이 원래 영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저희 네. 인도네시아 저런 특사를 같이 표정을 가시는 거? 지으니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학 나온 분 같습니다. 원래 영국에 아마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조정식 의원님 푸안이라고 네. 메가와티 메가와티. 대통령의 딸입니다. 예. 네, 야. 저 나라는 그 대통령의 딸이 의장을 하고 있는데 의장을 5년째 2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기서는 아까 말한 프라보오 대통령과 양대 실세지요. 네. 프라보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30년 독재를 했던 수하르토 대통령의 사위예요. 자기네 집안끼리 다 하는군요. 네, 사위고 조코위 대통령하고 2번 결어서 떨어진 사람. 그래서 2번 떨어지고 3번째 대통령이 됐는데 조코위 대통령의 네. 아들이 부통령이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조정식 의원이 단장이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여러분 지금 서영교 TV와 네. 스픽스가 동시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8월 20 수요일 역전의 용사들인데요. 서영교 TV 지금 동점률이 조금 저조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서 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샤이니님께서 인도네시아 철도 사업 뚫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철이 없어서 불편하거든요. 맞습니다. 전철이 없어요, 예, 인도네시아는? 전철이 자카르타에 있지만 많이 없습니다. 네. 버스 전용 차로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전철이 필요한 나라이고 그렇군요. 무궁무진한 그 시장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중국이 온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저가 정책. 아. 그러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을 그러네요. 때 저 프라보오 대통령이 손을 한번 내밀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거죠. 이야. 그래서 저희가 만나서 잘 만났고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 되신 걸 축하드린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했다. 그런데 저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무상급식. 똑같은 예, 거 하셨네. 이재명 2억 대통령. 8천만 네. 인구에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많대요. 무상급식 그리고 임산부들에게 무상건강검진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엄청 높아요. 그런데 저분이 손을 이렇게 하면 이쪽 기업이 살고
이렇게 하면 저쪽 기업이 사는 수하루토 30년 독재 대통령의 사위였으니 야. 얼마나 오랜 동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눈 한 번 찔끔하면 그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아주 좋아한다고 에이펙 때 꼭 오겠다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 한 번 더 오겠다고 이렇게 해놨으니 시장을 완전히 넓혀놓은 겁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정말 큰일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네. 출세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가십시오. 네. 야, 네. 특사로 처음 나가셨습니까? 네, 대통령 특사를 처음 그럼 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이제 서영교위원회에 대한 네. 신뢰를 일단 표시한 거니 속으로 네. 기분도 또 못하고 좋았겠습니다. 제가 나가면서 대통령께 연락드렸죠. 어. 네, 연락드려서 다녀온다고 우선 전화는 안 됐고 테를 보냈더니 하트 뿅뿅. 네, 정치쇼커님께서 미국과 네. 인도네시아 특사로서 이제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잇는 가교 네. 서영교 스픽스 화이팅! 우와. 화이팅! 진짜 말도 진짜 예쁘게 가교의 해주시네. 교자군요. 네,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이제 인도네시아에까지 그 다리를 뻗어내고 네.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렇게 풍성한 얘기를 하면서 역전의 용사를 시작해봤는데요. 오늘은 또 정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고 요 주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김건희 씨 관련된 이 기사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검사를 60명을 파견하겠다는 오늘 그런 뉴스도 나왔는데요. 김건희 씨가 몸이 아파서 원래 오늘 10시에 특검에게 소환 조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내일 오후 2시에 나가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답니다. 근데 아직까지 본인이 간다 안 간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고요. 특검 측에서 내일 2시까지 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김건희 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소고정 CCTV. 네. 예, 이거 이제 공개할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럼요, 해야죠. 예, 어떻게 예. 되는 겁니까? CCTV 공개해야죠. 윤석열이 어떻게 저항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구치소 측이 여기에 대해서 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네, 않았는지 그렇죠. 라고 하는 게 낱낱이 보여야지 되고요. 피의자에게 검찰이 그것도 특검이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그 출석이 안 나와요? 출석이라는 나올 말은 수가 있습니까? 간다는 말은 지금 제가 못 들었는데 네, 내일 출석해야죠. 2시까지 오라고는 지금 아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그 윤석열 말입니다. 윤석열. CCTV 공개해야죠. 그렇죠. 윤석열이 네. 어떻게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또 교도소 측에 무슨 구치소 측이 어떻게 협조하지 않았는지 등등 전부 다 낱낱이 해야 돼서 저희들이 그 CCTV 보존 조치를 요구할 것이고요. 증거 저는 보존으로. 네. 증거 보존 요구하라고 보좌진들에게 이야기했고요. 네.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그 CCTV를 저희들이 요구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너무 황당하게도요. 윤석열 씨는 뭐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특검, 문홍주 특검보의 그 팀을 고발해 버렸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손해가 아니다. 뭐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만 떨어지면 언제라도 반격할 수 있다라는 딱 작전이 100% 지금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내일이라도 당장 저는 민중기 특검이든 뭐 내란 특검이든 최병 특검이든 윤석열 끌어내야 한다.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바로 집행해야 한다. 이번에 이제 구치소장까지 바뀌었으니까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기선제압을 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이 됩니까?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 직권남용이라고 고발을 하는 경우를 대한민국 아니 법치주의 국가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공무집행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다시 역고발을 해서 수사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누가 수사를 합니까? 이런 정도의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사람은 뭘로 제압을 해야 됩니까? 법의 법으로, 이름으로 네. 물리력으로 100% 제압해야 한다. 이런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되게 특이한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심평 씨가 뭐 본인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요즘 자기 장사하느라고 되게 바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윤석열 씨를 만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뭐 2평도 안 되는 방에서 인권이 탄압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김건희 씨를 만나서 자기가 얘기 나눈 것들에 대해서 지금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김 여사는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대뜸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하였다. 요즘 이 생각에 골똘히 사로잡혀 있는 듯 했다. 그러나 너무나 황망한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달래며 약간의 위안을 드리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죽음학의 권위자인 최준석 교수의 말을 들려주었다. 현세에서 아무리 엄중한 고통에 시달려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세의 고통을 완수해야 자신의 짊어진 뭡니까 저게 업장을 비로소 지울 수 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죽음 이후의 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서 의원님, 네.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정말 죽겠다는 건 아니겠죠? 그럼요. 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네. 자, 저래서 이제 협박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자, 너희들이 이렇게 정치 탄압하고 나면 김건희가 죽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내가 확 죽어버릴까라고 하는 말을 장사한다는 표현을 하셨고, 뭐 관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질과 전혀 무관한 저 상황, 누가 저걸 만들었으며 본인은 들어가서 현타가 와서 정신적으로 미쳐버리겠지.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살 빠지겠지. 그거 당연하게 자업자득이고 거기에서 국민 단 한 명도 동정심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 이런 면에서 심평 교수가 나와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을 이렇게 막 쉽게 얘기하면 호사가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저 행위가 맞나? 그리고 법률가로서 심평 교수가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김건희가 잡혀 들어갔어요? 윤석열이가 왜 저렇게 감방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묻습니까? 진짜 정치 탄압했어요? 뭔가 누군가 억울한 누명을 쏘고 김건희가 윤석열을 잡아 넣었습니까? 네. 정말로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본질은 아예 빼놓고 것만 가지고 그래놓고 죽음학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김건희 죽을지도 모르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쪽은 협박입니까? 아니면 내일이라도 특검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라고 촉구를 해야 합니까? 네, 그런데요, 지금 더 황당한 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뭐 내가 죽어야 될까 이런 얘기도 했지만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배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취지로 엄청나게 흥분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윤석열 체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국민의 거의 대다수가 너무 잘한 일이다. 네.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이 감옥에 갔는데 김건희까지 감옥에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 70%가 넘는 사람들이 당연한 일이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지은 김건희는 V0로 이 상황의 시작은 윤석열도 그 원인의 시작이지만 V0 김건희가 더 많은 원인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럼 김건희가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돌아보고 반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근거를 다른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을 한동훈 당연히 문제 있죠. 한동훈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한동훈하고 김건희가 카톡을 몇 번 엄청 친한 사이였지 않습니까? 몇 번을 주고받고 300번. 예, 네. 수백 번을 주고받고 그건 드러난 게 그런 거죠. 그 외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고 김건희가 토스하면 한동훈이 잡아넣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네. 한동훈도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김건희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것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자백하고 무엇을 돌아보고 그리고 무엇을 반성하고 대가를 칠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쵸. 그렇지 않고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어디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가 죽어버리면 남편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죄값을 치러야 네. 살아나게 되는 거죠. 김건희가 죽는 것은 지 남편 사는 것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죽고 안 죽고 대한민국 구치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지금 이 마당에 본인이 죽니 사니 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며 자기가 죽어주면은 저게 산다고요. 그런데 그 정신은 있던 모양이죠. 한동훈이 내 말 들었으면 제가 태평성대를 누리실 것인데 내 말 안 들어서 저렇게 됐다는 그 말은 어떤 정신으로 합니까? 그렇죠. 저는 계속 심평 교수가 심평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영어 한번 쓸까요? So what? 그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김건희가 이 말을 했어. 네. 한동훈이 그렇게 감정이 있대. 네. 뼈가 앙상하게 돼 있대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국민이? 그러면 김건희 이제 내일 풀어줘야 되네요. 그러면 지가 죽는 신용하니까 신랑도 그러면 풀어줘야 되나? 신랑 살리기 위해서 지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헛소리라고 생각해야 돼? 아니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하는 소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구경하고 와서 이야기 듣고는 재미있는 소설 쓰듯이 저렇게 던져놓으면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국민들한테? 떠드는 그 심평도 자기장 새 먹느라고. 아, 이제 옛날에 정말 나쁜 정말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상해졌습니다.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락되는 분들이 좀 심평 교수 직접 전화를 해서 저는 오늘 사무실에 전화번호를 좀 남겨놨거든요. 어쨌든 통화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해서 뭐 저같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한테 연락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 좀 대표격의 기자들, 언론인들하고는 통화를 하고 하더라고요.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가 억울하게 감옥 간 게 맞냐고. 3년 동안에 국정농단이 없었고 선거 개입도 하지 않고 뭔가 해외에 ODA 자금 넣으면서 짬짬이 해먹고 통일교하고 연결하고 신천지하고 연결하고 다 아무것도 없다. 네. 이 사람 무죄다. 우리 억울하게 누명 씌웠다. 라고 차라리 심평 교수가 나와서 국민들 앞에 기자회견 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아니 근데 막 엄청난 수뇌부인 것처럼 또 이 방송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남편 면회는 한 번도 안 갔냐 생명이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유제니님도 무슨 줄리 심파극증이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끝까지 버텨라 이런 말도 했다는 걸 보면 당신 끝까지 버텨서 나 살려주고 너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가라. 그렇죠. 네, 그렇지 그런 않으면 나 얘기입니다. 죽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살려주고 모든 건 네가 뒤집어 써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겠다. 이런 소리인데 김건희는 네. 명태균 씨한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인사와 예, 공천 예, 인사 이런 거 공천과 5대5. 인사 관련해서 5대5로 하기로 했어요.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윤석열이 가져야 될 권리를 5대5. 사실은 5대5는 아니고 말이 5대5지. 9대1인 것 같아요. 9대1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사실은 아주 우습게 보고 지휘하고 뒤에서 다 뭐랄까 조정한 조정, 거 아닙니까? 배후 조정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심평을 통해서 적당히 말을 흘려서 윤석열을 보고 네가 알아서 다 안고 가. 네.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 안고 갈 수가 없지요. 김건희가 한 건 김건희가 한 거고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듯이 김건희의 저수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아, 그게 진짜 빨리 좀 계속 파야죠. 그다음 취재하고 보니까 계십니다. 서영교 그다음 보니까 의원께서. 저수지가 충분히 많이 나올 만큼 있지 아니 않습니까? 별별 거를 다 손을 대고 정말 이 많은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너무 궁금한 지경입니다. 그 저수지로 그 돈이 모였고 그 돈이 또 어떻게 다시 재투자하고 있는지가 이제 서서히 나오게 될 겁니다. 좀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네. 사람은 김건희가 영원히 안 나오길 바라겠죠. 나오길 바랍니까? 안 나오길 바랍니까? 자기가 다 가지려고요? 입말 포켓 하려고요? 아니 하고 남을 사람들이죠. 저는 이제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남을 보는 거고요.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그 저수지가 이 세상에 발각이 안 될 수가 없다. 없지요. 그렇죠. 서영교가 벌써 제보를 다 들어서 얘기를 사실은 이 제보는 아주 일찌감치 들은 겁니다. 저도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그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으면 김건희가 맡길 때 A라는 사람한테만 맡기겠어요? 아니죠. A라는 사람도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B, C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측근 그룹들이 나누어서 있을 거예요. 상호 감시 이제 이런 체계로 돼 있다면 김건희가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어디서 내분이 일어납니까? 김건희와 이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끼리 관리인들끼리 이제 싸움이 나면서 뭔가 이렇게 드러날 것이다. 거기다가 내가 맡은 돈은 한 500억인데 저 사람은 한 50억 좀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800억, 1000억씩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거 나는 뭐야? 라고 하면서 이 돈이 어느 순간 차명으로 이름되어 있는 사람 자기 것처럼 인지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한 1년 차에는 김건희 거라는 인식이 있겠죠. 한 3년, 5년쯤 지나보십시오. 명의는 자기 이름이야. 또는 해외로 나가 있는데 그것도 명의자가 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부동산 명의신탁도요. 맨날 그것 때문에 싸워요. 처음에 한 1, 2년은 서로 선의를 좋게 해주는데요. 명의신탁이 그거지 않습니까? 돈은 서영교 의원님이 내고 명의는 노영희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맞죠? 예, 처음엔 괜찮은데 나중에는 이거 내 거야. 줘! 절대 안 줘. 내 돈인데. 항상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불법이라 둘 다 날아가게 돼 있는 네. 거죠. 돈의 흡혈귀처럼 이렇게 살았던 이제 한 사람이 그 돈을 바깥에 두고 안에서 나 죽어버리면 해결될까라고 했다는 것도 사실은 좀 코믹스럽고요. 그렇죠. 두 번째 그걸 어떤 식으로든 관리해야 하는데 본인이 뭔가를 연결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이 라인이 끊길 가능성도 높다. 또 맞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심평 변호사가 실제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친했느냐라는 것에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 심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언론에 보도될 때 제가 분명히 대통령실로부터 들었던 것은 경고를 했다.
더 이상 확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바깥에서 이야기하지 마라. 심평 교수에게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이제 간부급 뭐 어쨌든 인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바깥에서 혼자 소설처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나타나서 자 면회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어쨌든 뭐 만날 수 있는 상황은 됐겠죠. 그러나 네. 실제 가까우냐 아니냐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이 저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가깝지 않았습니까? 이쪽 저쪽 다 가까웠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안중근 의사하고 안중근 장군하고 어디다가 윤석열을 비교를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그치. 식으로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비정상적이라는 네,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도 사실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극우 유튜버랑 DM까지 주고받으면서 엄청나게 관계를 형성하려고 그랬었다는 게 오늘 기사에 나왔습니다. JTBC 뉴스에 나왔는데요. 정권을 잡고 있는 그 동안에 극우 유튜버와 얼마나 밀접했는지 그 극우 유튜버가 김건희 씨가 나에게 DM을 보내더라. 전화번호를 주더라. 꼭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번호는 이겁니다. 이러면서 정말 사정사정 했더라. 이 얘기를 직접 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검찰총장 부인 신분으로 김건희 씨가 직접 메시지를 보낸 뒤에 조국 수사를 둘러싼 일들이 억울하다면서 털어놓은 게 정치적 공생의 시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김건희 씨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너무해. 조국이 뭐라고 도대체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입니까? 누가 권력자고 실질적인 지배자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추측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김건희가 다 주도했고 그래서 대통령도 만들었고 선거 캠프도 누가 조직했습니까? 자, 당에서 실제로 공식적인 당 조직으로 선거 캠프 차린 건 한참 뒤의 일이고 네. 다 김건희가 주도했던 것이고 권력 아까 5대5로 나눈 게 아니라 9대1로 나눴고 지금 나오는 모든 사실들 한번 보십시오. 김건희가 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에게 면회 가는 사람들이 변호인단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한테도 면회 가는 변호인단이 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남편이었고 영부인이 부인이었다. 그럼 둘 다 감방에 있다. 영부인이 부인이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이 내가 책임이 크니까 정말로 잘 견디면 좋겠다라고 부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네. 그러네요. 그런데 부인이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감방에 있는데 거기다가 잘 견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 서열 관계가 명확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서 여전히 본인이 주도하고 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 영장실질 심사할 때 나올 때 그 폼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지금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이야기도 하는 거지. 지 감옥 가 밥도 못 먹는데 왜 한동훈이가 잘했으면 뭐 태평성대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그렇게 됐을 건데 왜 그렇게 윤석열 그런 말 합니까? 팬티 바람에 들어 누워가지고 절대 안 가. 이렇게 깽판만 치고 있는데 김건희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럼 서열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네. 그러네. 김건희는 오히려 정치 메시지를 멋있게 정치적 던지네요. 메시지를 던지네. 예. 아, 윤석열은 확실히 그동안에 뭘 배운 거예요? 윤석열은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냥 땡깡 부리고 땡깡 니네 이러면 안 부리고.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런데 정치적 메시지를 던져. 한 수 위네요 이 사람이. 자, 김건희는 술을 안 먹죠. 아, 술 이야기 잠깐 하나 더 해드려도 네. 됩니까? 예, 예. 이것도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네. 자 의정활동 하시잖아요. 네. 아무리 술이 센 사람도 네. 매일 폭탄주를 20장 정도 먹잖아요. 네.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천하무적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 중에 술 먹는다는 사람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러이 절대량이 많기 때문에 술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정신이 안 아니, 술 생깁니다. 먹을 이거. 시간도 없고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김남국 비서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네. 아예 라꾸라꾸에서 일주일에 6일을 거기서 자고 일요일 날 나와서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그냥 들어가서 살 정도로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대통령은 됐으면 됐지 덜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모여서 폭탄주를 마셨다. 그런데 문제는 노영희 장관 한번 와보세요 하고 딱 술을 먹으면 앉자마자 바로 폭탄을 부어가지고
아니 이 사람 못 먹을 수 있잖아요. 못 먹는다고 타박하면서 지는 계속 더 먹어. 아, 못 먹는 장관한테는 혼돈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먹으라고 강요하는데 이제 혼을 냈다 하면 이제 그분에 대한 내가 이제 인격 좀 못 올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마시면 5분이 딱 지나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국정에 대한 대화가 아니고 그러네. 잡담이 못해요, 시작된다는 못해, 거예요. 못해. 잡담이 네. 술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동안 잡담을 듣고 오니까 원래 들어갔을 때는 대화를 해야 될 주제가 있잖아요. 네. 한마디도 못하고 나올 때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군요. 아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지시했느냐 김건희가 지시한 대로만 따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정권 끝나고 나서 정말로 장탄식을 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국사를 논했느냐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김병지 의원이 윤석열과 김건희 씨의 이 법치 의혹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남편은 속옷난동, 부인은 선택적 음식 거부, 부창부수라는 말처럼 손발을 척척 맞춰 대한민국의 법치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철저한 조사로 법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피의자의 구속기간과 수사기간을 연장해 정당한 법 집행에 있어 거짓과 난동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안 그래도 김건희 씨 1차 구속 기간이 이제 만료가 돼서 연장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2차로 연장이 됐고요. 결국 이번 달 안으로 기소를 하게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기소가 되어 있죠. 6개월 동안. 그래서 아주 6개월 뭐 더 아마 지나갈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 재판을 받으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진실을 알려주게 될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말씀도 잠깐만 언급이 되겠습니까? 김건희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혐의 사실들이 드러나는데 그걸 이렇게 딱 뒤집어서 보니까 숨어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 알던 것보다 너무 많이 있다. 맞아요. 모든 사건에 지금 다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취재를 해보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뭐 날짜를 연장하는 거는 둘째 문제치고 사건 이게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막 이렇게 나오는데 건드는 것마다 대박이야. 농사로 치면 대박인데 김건희로 보면 얼마나 많이 헤쳐먹었으면 모든 게 그게 다 나오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치 아프다. 윤석열은 실제로 내란으로 딱 정리정돈을 하면 되는데 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지금 연장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새로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저는 김건희 특검에 서포트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번에 지금 그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크게 퍼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보좌진들하고 시도 때도 없이 통화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남동 7인과의 그런 통화인데요. 야, 이제는 칠상시, 십상시 아니고 칠상시로 불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특검님 더 힘을 내셔가지고요. 한번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거 우선 김건희, 명태균, 건진 네. 요 세 건을 합쳐서 특검을 만들었잖아요. 네, 예. 그 특검법이 서영교가 대표 발의한 네. 특검법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서영교 대표 발의. 예, 그래서 만들어진 특검이고요. 그런데 이 특검에 대해서 이제 내란 특검이 훨씬 큽니다. 내란이 훨씬 일들이 많죠. 그래서 내란 특검을 크게 하고 김건희 특검은 조금 작게 했는데 지금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11월까지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데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고 네. 나오는 것마다 건수가 너무 커요. 네, 예. 너무 커서 이것들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그런 상황인데 전부 다 수사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방에서 특검법 연장안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예. 특검법 연장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또 공동 발의도 다 받았습니다.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받아서 공동 발의도 다 받았고요. 우선 특검법은 지금으로는 30일 연장을 더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가다가 이게 우선 법은 발의해 놓고 네네. 법은 발의해 놓고 가다가 이쯤에서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
통과 안 시키면 돼요. 네, 예. 그렇지만 지금 발의해놓고 준비해 놔야 이게 숙려 기간도 있고 상정되는 시간도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일로 했고 저희가 특검에 보도도 나왔지만 특검하고 또 이렇게 체크도 해보니 연장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네. 연장도 중요하지만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특검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춘 그 공무원들이 더 필요합니다. 네. 라고 해서 특검을 늘리는 안, 그리고 또 수사관을 늘리는 안, 특검 한 명마다 수사관을 2배씩 해서 늘리는 좋네요, 안, 아주. 예, 그리고 공무원까지 다 늘리는 안을 만들어서 완성했고 대표 발의했고 이제 저희가 공동 발의도 다 받았기 때문에 네. 내일 등록하면 됩니다. 지금 자, 보니까 그래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들 본격적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모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우리 서영교 의원의 대표 발의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검사와 수사 대상을 늘렸습니다. 40명에서 60명으로 개정을 추진했고 네. 수사 대상 자체도 또 늘리는 방안을 네. 지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정말 언제 이렇게 또 일을 하신 거예요? 인도네시아 갔다 오셔가지고. 생명이님께서는 감사합니다. 서 의원님. 짱님께서는 역시 서영교 의원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고맙고요.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자 민중기 특검 특별검사도 자동 연장입니까? 아니면 그때 사람이 바뀔 자동 연장입니다. 자동 연장인데 연장. 이분들은 네. 그럼 나 하기 싫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도 상대적으로 적고 공무원 월급을 받는데도 사실 힘들어서 하기 대한민국의 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혼자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아이디어 하나 드리면 이게 이제 전국에 있는데 변호사들이나 현직 네. 검사 수사관들 이렇게 뽑을 거 아닙니까? 특별검사로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네. 좀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좀 확보를 해서 정말로 여기에 수사에 한번 참여해 보겠다는 사람들을 좀 널리 인재를 발굴하듯이 좀 가서 누가 보더라도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네. 수사가 진행되도록 좀 이렇게 폭넓게 인재를 찾아서 쓰면 어떻겠나는 생각은 좀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예. 제가 다시 이 연장안을 발의했으니 좀 더 폭넓게 그리고 보면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 돈이라 하더라도 훨씬 더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보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적극 추천해서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윤석열 부부가 창고에서 짐을 빼버렸다. 네. 전직 대통령 부부는 한남동 관저를 나오면서 이삿짐 일부를 물류 창고에 넣었는데 이 짐은 컨테이너 2동에 나누어서 보관이 됐고 그중 한 동의 짐을 김건희 씨의 문고리로 불리는 유경옥 전 행정관이 모두 빼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뭐 목걸이, 진품 목걸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경옥 씨는 그럼 완전 증거인멸에 완전히 공동정범 아닙니까? 공동정범이죠. 네. 세상에 참요.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을 이런 짓을 김건희는 그 정도 일은 금방 할 사람입니다. 그래요. 저희 그 대통령께서 관저에 들어갔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관저에 들어갔는데 싹 다 비우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랬죠. 싹 다 비우고 간 것은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증거인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곳곳에 맞습니다. 증거인멸했지만 이것은 CCTV 등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네. 또 여러분도 또 이 얘기 듣고 분노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검찰이 관봉권, 즉 건진 법사라고 하는 사람의 법당에서 내지는 비밀 금고에서 찾아낸 이 5천만 원권 관봉권 여기 이제 띠지가 있으니까 띠지 바코드 같은 것도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면은 그게 원래 어디에 배분된 돈인지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직원이 실수로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네.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이 정권의 이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뭐 더 이상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의 지금 상황이 이 검사는 예. 범죄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 완전 범죄자죠. 해체 수준으로 예. 이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완전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를 그냥 자기네 밥 먹듯이 해왔던 겁니다. 우리한테 들키지 않고 보고 있다가 요거 더 내놔? 어허. 더 내놓으면 숨겨주고 그래서 캐비넷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캐비넷에 넣는 거죠. 자, 건진법사에 제가 기재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폐공사가 제 소속 기관이어서 어허. 돈 찍는 데도 가봤고 네. 한국은행도 다 가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 띠를 둘러줍니다. 그 띠에는 그런 표시가 없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돈에는. 그런데 한국은행이 관봉이라고 해서 찍어주는 돈에는 이 500만 원 단위로 띠가 둘러 있습니다. 있죠. 예. 500만 원 단위로 띠가 둘러 있는데 그 띠마다 그게 적혀 있는 거죠.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그리고 바코드 기관명 같은 게 있어서 저것은 스티커입니다. 저 돈이 딱 찍혀 있는 5천만 원이 5천만 원 이제, 전체 예. 위에 스티커. 한국은행 기기번호, 담당자, 발권국 전부 다 있습니다. 2022년 날짜랑. 5월 13일 그렇습니다. 14시 네. 5분 59초로 되고 오른쪽에 바코드가 있어서 저 돈이 사실 어디서 나온 건지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알 수 있습니다. 저거를 일부러 잃어버리면서 증거인멸을 한 저걸 거죠? 잃어버리고요. 저 밑에 또 하얀 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띠가 500만 원마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거를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500만 원마다 띠가 둘러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 5천 원이 몇 개예요? 10개. 10개예요. 그럼 10개 띠를 다 잃어버렸다는 소리입니까? 아니 게다가 거짓말한 게 뻔한 게 네. 다시 세다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걸 왜 셉니까? 그거를 500만 원짜리 이렇게 딱딱 뭉태기로 되어 있는 뭉태기로 거를. 되어 있는데 그걸 왜 셉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빼고 뭘로 다시 묶었다? 고무줄로. 묶었다는 노란 고무줄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가 들어가서 수사관이 들어가서 증거를 인멸하는 장면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증거를 인멸하는 게 그동안은 그 검사의 그 검사들이었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 검사가 아니라 특검이란 말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건진 보호하려다가 당신 그 검사는 이제 당신의 생명도 끝이고 그리고 끝났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네. 오랜 기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일을 놓치지 않게 법사위원인 서영교가 법사위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그리고 마지막 처벌까지 그렇게 확실하게 해 놓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네. 됩니다. 정청래 당대표 검찰 띠지분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잃어버린 스티커와 띠지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와 기계 식별 번호까지 적혀 있어 자금의 역추적이 가능할 텐데 그걸 그냥 실무자의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말인데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고 무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해당 당시 검사들은 무엇라 말하는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말 황당무계한데요. 그 당시 검찰 남부지검 정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건진법사 법당을 압수수색해놓고 정작 비밀공간 같은 건 확인도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특검이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김건희 씨가 2014년부터 사용하던 2016년까지 핸드폰을 찾아오지를 않나, 비밀공간에 뭐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하지를 않나, 검찰이 지금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것 같고, 특히 당시 남부지검 검사장이 신응석 검사장이. 신응석. 근데 그분 이제 7월달에 그만뒀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바로 또 신한저축은행의 차남하고 또 동서지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냄새가 솔솔솔솔 이것들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네. 신응석 이름을 자꾸 이야기해야 합니다. 응석바지, 신응석. 응석바지 신응석 야, 그러지 마십시오. 네. 나쁜 검사예요. 신응석 꼭 추적해서 처벌해야 되고 법적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해야 합니다. 네. 감찰이 지시됐다고 하고요. 감찰로 그 안에서 어떻게 수사하다가 이런 은폐에 가담했는지를 다 찾아내야 되고요. 중요한 건 감찰을 넘어서 수사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지금 칼을 빼들었습니다. 네. 네, 감찰 지시를 아주 재빠르게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처음으로 너무 잘했다 칭찬 한 처음으로요? 바가 있고요. 아니 뭐 저는 속도가 늦어서 계속 저는 비판적인 네. 시각을 유지했는데 뭐 저 정책보좌관하고 통화하면서 좀 속도감 있게 가는 이유 이런 건 이제 설명을 들었고요. 그 지금 이제 범죄 집단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저 집단은 해체되어야 할 사유를 보여줬는데 왜 이걸 의혹이 있다라고밖에 표현 못하느냐? 저게 의혹 제기입니까? 범죄죠. 범죄 행위가 네. 밝혀진 거라고 저는 네. 단정해야 한다고 봐요. 맞습니다. 이걸 의혹 제기를 하면 맞습니다. 그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각자 주장이 A, B, C 나뉘어지면 또 프레임이 만들어져서 이게 혼란스러울 거고 범죄 행위를 발견했으니까 긴급 체포, 즉각 수사 이제 이런 것들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흥석이가 누구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 다 떠나가지고 신흥석이가 주도하지 않았으면 이 일이 됐겠습니까?
수사관이 저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공익 제보라도 좀 받아야 한다. 민주당에서. 네, 네. 아마 민주당에서 공익 제보를 받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알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떤 분은 오늘 점심때 이렇게 질문해서 이분도 이제 수사를 많이 받아본 분이죠. 뭐 모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수사. 억울하게 이제 검사하고 만나 직접 이렇게 이제 수사를 받는데 완전히 조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서 아니 이거 조작이잖아.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잖아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요. 상대가 어이구 그러면은 대법원에 가서 본인이 뭐 확정 판결 받아보지.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도 조작이라고 우기는 것을 바로잡을 생각하지 않고 너 답답하고 그냥 억울하면 재판 과정에서 네가 밝혀내. 밝혀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말씀이 대표님 이걸 가지고 흥분할 게 아니고 이런 일은 수두룩빽빽합니다. 지금 검찰이. 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검찰을 통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본인이 기소가 되거나 재판을 받았던 사람은 네. 조국, 정경심 교수, 최강호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어떤 식으로든 그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공적 공간이 있어야 한다. 시시비비를 좀 가려볼 수 있는. 네. 그래서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 결론은 뭐냐. 이번에 국회에서 검사라는 이 단어도 없애자. 경찰이 있으면 수사관이라고 하든지 검사라는 단어를 없애버려야 한다. 아예 우리나라에. 검찰청이라는 단어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검사라는 단어를 쓸 거냐 말 거냐. 뭐 저는 법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아예 이 단어까지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야, 무섭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것들 지금 부끄러워하지도 않잖아요. 신흥석 야 나와가지고 이야기해. 아니 꼴에 검사장까지 했던 자 아니에요. 네. 왜 아무 이야기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이야기해야 하고 맞으면 맞다고 제가 이실 짓고 이제 숨어서 그냥 피해버리면 끝나고 시간 지나면 국민들이 개돼지니까 다 기억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자를 발본색원에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처벌해야 되고요. 공수처에 법적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도 특검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공수처가 지금 그렇군요. 기능이 약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공수처는 자기 역할을 해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이 그리고 또 특별히 권력자들이 나쁜 짓을 할 때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우리가 공수처를 만들어놨고 그 공수처가 어떻든 윤석열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과정 속에서 공수처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수처의 그 검사 숫자를 늘리고 수사관 숫자를 늘리고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공수처를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네. 빨리 통과시켜서 이건 여러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수처가 이들을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야 공수처 합니다. 화이팅 하고요. 또 공수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안 잘 만들어주신 의원님들도 화이팅입니다. 예. 자, 그런데요. 한덕수 씨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영장 청구가 머지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덕수 전 총리 지난번에 1차 소환 조사를 했었었는데 네. 그때도 그냥 술술술 불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어제 2차 조사가 있었고요. 이 조사는 오늘 새벽 1시 50분에 끝났습니다. 16시간이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다는 것인데요.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한 전 총리에게 모레 다시 나와라. 아직 조사할 게 30-40% 정도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차 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청구는 뭐 기정사실로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떨까요? 한덕수 총리 전 총리 한덕수가 술술 불었던 이유는 증거인멸 안 할게요. 나 이런 영장 모습을 치지 보여주는 말아주세요. 영장 이거지요. 치지 말아주세요. 네, 이런 취지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정도 머리를 굴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다 볼 수 없죠. 그래서 숨길 건 숨기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듯이 뻔하고 그리고 또 아직도 30-40%가 더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한덕수는 주요 정범 아닙니까? 그렇죠. 당일날 비상계엄을 공포할 때 이것은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국민께 사과하라 그럴 때 90도로 허리를 굽혀 사과한 사람이 한덕수예요. 5번이나 인사하는 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에 나온 거는 한덕수가 그날 공문을 다시 만들고
이 국무위원을 다 불러들인 사람이 한덕수고 공문에 사인하게 한 사인까지 하고, 사람도 한덕수고 그랬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또 폐기한 사람도 한덕수고 그 당시 그날 그 문건을 몇 분 동안 10분 넘게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이런 게 한덕수 아닙니까? 이게 CCTV로 다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거짓말을 했고요. 다 거짓말한 거죠. 네. 그러니까 위증한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위증에 대한 조치도 취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다시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또 위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내용이 다 드러났으니 한덕수는 윤석열 다음에 2인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2인자로 한덕수는 주요 총범이다. 내란의 주요 총범이다. 그리고 한덕수가 인사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사는 누가 했습니까? 김건희가 했으니까 김건희와 한덕수는 함께 또 내란만이 아니라 그 관계에 있어서 주요 범죄자이다. 그러면 사안이 아주 중차대하기 때문에 한덕수는 구속 안 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큰일 그런 났습니다. 취지로 꼭 구속시켜야 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안 그래도 이 내란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나라 망치고 보수 세력 망치고 저렇게 인생을 끝내냐. 내가 당신한테 50년 관료 생활 아름답게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줬는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지금 한탄을 했습니다. 그 알려준 방법이 뭡니까? 대통령 직무 대행하면서 대선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오히려 윤석열 부부와 그 추종 세력들이 작당하고 일부 보수 언론들이 부추기니까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허욕에 들떠서 대통령 되겠다고 허망한 꿈을 꾸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지금 한덕수는 그 전에 이미 내란의 공범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 뒤에 대선 출마 예부가 홍준표 시장 얘기대로 그 출마 안 했으면 자기가 그러면 저런 일이 없었습니까? 저는 16시간 30분 동안 조사받으면서 구구절절히 본인이 변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구절절히 변명했을 거고 하도 말을 길게 하고 증거 나온 것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니까 결국 남아서 이제 바로 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한 2, 3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윤석열한테 다 떠는 게 쓸 것이다. 보나마나 뻔하다. 그런데 나와 있는 증거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본인이 이제 머릿속에 쭉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거는 그 뒤에 나와서 국회 했던 거 하고요. 뭐 헌법재판소 했던 순 거짓말이에요. 네. 너무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잘하죠. 너무너무 잘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네. 돌아보면 저 황당무계한 윤석열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나와서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아주 최선을 다했던 사람. 정말 예. 대단하게 열심히 그러면, 뭐든지 열심히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가 빵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지가 사실은 거짓말 제일 많이 시켜놓고 본인이 사람 믿을 수 없다는데 지금 한덕수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라고요. 네.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특검이 열심히 정말로 수사해서 한덕수는 100% 공범이다. 네. 라는 인지하에 공동정범은 안 되더라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예. 오히려 본인이 대한민국 국립호텔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그런 각오로 대한민국 법치를 똑바로 세워라. 그래야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뭔가 본보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립호텔은 서울구치소 뭐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데는 저는 세금을 낼 의향이 있습니다. 저런 자들을 잡아가두는 국립호텔에는 네. 우리가 세금 좀 많이 내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참 한덕수 씨. 훌륭하시군요. 정재환 대표님. 한덕수 씨 계엄 당일 CC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황이 그때 당시 행동이 다 드러났고요. 사업 문건 폐기한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계엄 날 밤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하고 통화를 해서 한예종에 뭐 그렇게 감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서요. 거기에 또 출입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통화도 했고 계엄 해제 후에는 이상민 전 장관하고도 통화했고 제2의 계엄을 준비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데요. 한덕수 씨는 어쨌든 중요한 게 구치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생각밖에 지금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9시 30분에 추가 소환 조사한다는데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모든 것들을 다 불어서 나에게 제발 영장만을 선고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김현장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겠죠. 뭐 돈도 있고 백도 있고 얼마나 이제 김현장에 돈도 많이 벌어줬습니까? 김현장 다 나서세요. 한덕수 구속 안 되게 뭐 다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한 패인데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지금 김현장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국민의힘의 김현장 지금 장이 이기고 있습니다.
김문수와 장동혁. 예전에는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와, 언더찐년들의 힘이 엄청나군요. 이번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장동혁 후보가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약간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돼갈까요? 뭐 뒤집어져서 미치는 건데 이제 한편으로는 저래서 쫄딱 망하겠구나라는 생각.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35%가 넘는다.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막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한덕수 저는 최소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한 4, 50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있었던 일은 그대로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수의 재건을 생각하든 아니면 공직자의 올바른 모습으로 하든 아니면 누군가의 아버지 뭐 아버지는 아니죠. 누군가의 형제고 가족이고 특정한 지역의 나름대로 원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까지 저렇게 추한 모습으로 자기 살아보겠다고 윤석열한테 다 덮어씌우고 물론 윤석열한테 덮어씌울 수 있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런데 당당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정말로 더러워서 진짜 꼴보기가 싫어 죽겠어요. 제가. 네, 근데 어쨌든 이 소식도 안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잠깐 그 전에 장동혁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죠? 판사 출신이잖아요. 제가 19대 국회의원 할 때 네. 장동혁이라고 하는 그때 사람은 국회 파견 나왔잖아요. 국회 파견 나온 전문위원이라고 네. 합니다. 전문위원이 이제 국회 파견 나온 협력관이었나 전문위원이었나 협력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전문위원은 이제 입법 과정을 같이 봐주는 사람이고 협력관은 법원과의 관계를 해주는 사람이었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다음 확인은 잘 못했지만 우리 당으로 출마 얘기도 그때 기웃 있었다라고 거렸다고. 하는 얘기가 네. 있었는데 그건 제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건 확인됐습니다. 다른 데서 확인됐습니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 문을 두들겼던 자가 국민의힘으로 가서 출마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장동혁은 한동훈 라인으로 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법사위에 저랑 같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한동훈이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방어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 불러요. 그럼 여기 다 한동훈 라인으로 쫙 갑니다. 네. 쫙 여기 누구냐면 장동혁 그리고 곽규택 그리고 주진우? 주진우 전부 다 한동훈 라인이에요. 그 네, 당시에 네. 쭉 나갔다 옵니다. 나갔다서 또 윤석열을 막 방어하는 걸 보면 또 이 사람들이 한동훈 라인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동훈 라인이었는데 한동훈을 확실하게 배신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배신해 버리는 게 장동혁이에요. 확실하게 배신해 버리고 그러니까 장동혁이 그때 아마 저기 계엄 해제할 때 들어왔었을 겁니다. 들어와서 계엄 해제에 맞습니다. 그 버튼을 눌렀던 네.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바뀌고 한동혁의 등에 한동훈의 등에 칼을 꽂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전환기를 쫄래 쫓아다니는.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예? 그게 성공했다니까요. 전환기를 참나. 쫓아다니니까 네.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전환기 쓰던 그거 그게 이제 유튜버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그게 성공인지 국민의힘은 진짜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죠. 네. 김문수가 돼도 망하는 지름길이지만 장동혁이 되면 또 언제 카멜레온처럼 또 어떻게 배신할 바뀔지 겁니다. 모르는 네. 그 상황에서 전환기는 또 어떤 인간입니까? 장동혁을 지지했다가 아니 김문수를 지지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인간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전환기한테 의원님, 줄을 서서 저는 바보처럼 살았어요. 네. 판사는 저 정도 아닐 거라는 저의 그러니까요. 고정관념이 네. 저게 완전히 내가 오판이었다. 판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판사 출신들이 훨씬 더 검사 출신에 비해서는 좀 덜 정치적이잖아요. 야, 눈앞에 권력 오니까 정말로 저렇게 사람이 그래서 한동훈이 진짜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 잘못 봤다. 이제 앞에 내가 뭐 말을 쓰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면 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진짜 어떻게 저렇게 배신을 땡기고 도망을 가면서 저렇게 욕을 할 수 있느냐. 저거 소개한 사람 누구냐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제일 괜찮은 사람이 누군지를 괜찮아 보여서 발굴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원래 친한 게 아닌데 그래도 한동훈이 좀 약간 개혁보수의 색깔을 좀 입히려고 하니까 누구 좋은 사람 없어 하니까 다 타천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어서 딱 발탁했는데
저 사람이 덩어리에 칼을 딱 꽂고는 한동훈을 밟아버리죠. 1등 먹죠. 아이고. 야, 정말 네, 그 정말 카멜레온 같지 않아요? 아이고. 아주 가볍습니다. 전혀 인지 부조를 안 선방에 느껴요. 정리될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당원투표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전환길 씨 등 극우 유튜버들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동혁을 지지했더니 정말로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23만 명이 참여를 해서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가 79%라고 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결과를 근거로 해서 전환길은 국민의힘의 주인이 당원이든 전환길 뉴스의 주인은 구독자다. 우린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말을 또 했다는 겁니다. 진짜로 이분은 성공했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했는데요. 이게 과연 국민의힘의 독이 될지 이득이 될지 약간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이 생각이 확 드는데요. 거기죠, 더.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할 것인지 아니면 서영교 의원이 정치를 더 잘할 것인지 어디다 비교를 바르게 할 하십니까? 것인지 네. 생각이 확고하신 분들은 서영교 TV에 구독 지금 바로 장동혁에 대한 분노를 서영교 TV 구독으로 좀 이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정말 훌륭하시군요. 아이고 그래도 지금 5천 분이 들어와 있고 완전 그 우리 말씀을 스픽스 하시려고, 찐팬들이 네. 와 계시기 때문에 서영교 TV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겠고 지금 15만 1000명인데 오늘 그래도 밤에 방송이 끝나면 15만 3천 4천은 가야 하는데 이 저희 처절함 우리는 오로지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서영교 TV 구독 정계환 서영교 TV 정계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그만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제가 진짜. 좀 그랬던 건 한동훈과 함께 비상계엄 날 들어와서 그 버튼을 누른 사람이 장동혁이잖아요. 그래서 장동혁이 내내 불법 비상계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났는데 한동훈이 어떻든 힘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동혁이 그 윤석열 관저 앞에서 지킴이로 가서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대한민국 판사 출신도 저 모양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니 훌륭한 국민들께서 높은 자리로 갈 준비를 하셔야 세상은 바뀝니다. 나쁘고 못된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높은 자리로 가면 세상을 놓치게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 나라를 위해서 착하고 훌륭한 정치적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방송 보시는 좀 젊은 혹은 생각 있으신 분은 서영교 의원한테 좀 연락을 해보십시오. 길을 아마 알려주실 저한테 것으로. 오십시오. 저한테. 예. 길을 알려주실 것으로 지금 보고요. 지금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체코 원전 구력 합의 파문 노예 계약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해서 윤석열 씨가 얼마나 그때 잘난 척을 하고 자랑을 했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완벽하게 매국적인 합의였다.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당 이두석 의원도 그때 당시에 이거 매우 잘한 거다 이런 얘기 좀 하는 게 있었었는데요.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께서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체결한 한수원, 한전, 웨스팅하우스 협정은 대한민국의 원자력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매국적 합의입니다. 한국형 원전 수출 심하다 웨스팅하우스의 한 기당 1억 7,500만 달러, 한화로 약 2,400억 원 정도 기술료를 지급하고 6억 5천만 달러, 약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보장해야 합니다. 원전 연료 공급권마저 웨스팅하우스에 귀속됩니다. 계약 기간은 무려 50년에 달합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수원은 최소 2조 원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하며 실질 수익은 적자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네. 합의문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 측이 원전 수주 대상국을 제안했습니다. 북미, 체코를 제외한 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시장. 아주 그냥 핵심이 되는 곳인데요. 여기는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 한국은 절대 여기랑 수주하면 안 된다. 계약 체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결국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시장을 포기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진짜 미쳤어요. 미쳤어요. 네,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대한민국을 그리고 그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시장도 포기하고 그리고 나라 국민의 돈을 거기다 갖다 바칩니까? 네. 그리고 충성료까지 갖다 바치고 정말 완전히 미쳤어요. 영업사원 1호 윤석열은 정상이어도 미쳤고 정상이 아닌 상태로 불법 개업을 해도 미쳤고 그나마
불법 계엄으로 자기가 처벌권 안으로 기어 들어와서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다. 네, 그게 정말. 저희는 생각합니다. 진짜. 진상을 파악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게 계약 파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추측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원전과 관련돼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는 쪽으로 지금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2018년도에 한번 인수 기회가 있었고 2010년 전후에도 인수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좋은 생각이네요, 진짜. 캐나다 브루킬드라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다국적 펀드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일본 도시바가 그 이전에 인수했다가 2010년도 전후가 될 겁니다. 손해보고 다시 팔아버렸죠. 지금 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지금 미국에 지금 현재 원전은 54개가 가동되고 있고 그 원자로가 지금 한 94개 정도 있거든요. 94개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지금 한 300개까지 지금 만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가서 하겠다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것을 자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국제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 이러면 차라리 우리가 국부펀드 이번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다 해외 투자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차라리 적정 금액에 우리가 이걸 사버리자. 이 방법도 나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겠다고 여러 번 시도를 했고 원전 산업이라는 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부침이 좀 많이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 데이터 센터나 IT, AI 때문에 전력 소비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쪽으로 간다면 네. 차라리 웨스팅하우스를 우리가 사는 방법을 왜냐하면 이미 브룩필드가 저렇게 한국을 괴롭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몸값 올려서 팔려고 한다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윤석열이가 망쳐놓았던 거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방법은 없느냐라는 것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수하려면 또 돈을 얼마나 또 줘야 될지 그것도 걱정인데요. 뭐 51% 정도 하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이제 뭐 20조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요즘 뭐 그 빅테크들 이렇게 거래될 때 보면은 이제 그 정도 사이즈는 이제 가능한데 이제 산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그거 반대했거든요, 예전에는. 네. 그래서 일본에서 결국 이제 도시바가 먹었다가 실패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인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좋겠다는 네, 말씀입니다. 유재훈님께서 대한민국 윤석열이 다 말아먹어버렸습니다. 네, 촛불님 원전 한일 합방입니다. 정말 해비 유선님도 윤건희 부부는 나라를 팔아먹었네요. 미국과 일본에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추론에는 이번에 대통령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희한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 이제 수력 원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수원이죠. 한수원이 같이 해갖고 뭔가 지금 회사를 한 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윤석열이 갖다 바쳐가지고 매국적인 노예 계약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같이 출자해서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원천적인 기술, 설계 기술은 웨스팅하우스인데 두산을 비롯한 한국의 한수원은 이제 시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적정하게 조합이 된다라고 하면 뭔가 돌파구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은 결국 중국,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과 한국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이면 이 시장을 엄청나게 키울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형 사고를 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큰 협상을 마무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론이 들어서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의원님 의견 좀 구체적으로 짧게 주십시오. 아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예, 수 예. 있는 그래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하. 계산기를 잘 두들겨 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계산기를 잘 두들겨 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네. 더 보태면 웨스팅하우스 살 사람도 없어요. 저 사이즈를 가지고 산업적으로 키울 수 있으려면 설계 회사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 잘하면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미국에 있는 저런 회사를 한국에서 아예 사버리고 네.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훈이님 곤장을 쳐주세요. 조선시대 형벌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러셨는데 도이트님 결국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윤석열이 싼 똥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몫으로 남네요. 네, 강순영님 저는 잼통 믿어요. 힘내세요. 이러셨습니다. 네, 우리도 많이 그럼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참 거기에 연루된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네. 도대체 이런 인간들은 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아니 그리고 전혀 생각을 하면서. 미안해하질 않나요?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밑에 실무진도 빨리 조치를 취해버리는 것이 맞아요. 필요하다. 엄청난 리베이트 숨어 있을 겁니다. 저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상 내용도 협상이지만 체코에서 원전 수출하는 과정에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애니첸 이름이 왜 나오면 그렇죠. 거기 애니첸이 어디하고 연결 선거 부정 재력가 그러게요. 있다, 네. 핵무기 이런 것까지 있으면 김건희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둘이서 맞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서 했으면 저런 걸 이제 정말로 체코 같은 국가에서 리베이트 어느 정도 쓰는지 제가 모르지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돈 빼먹으려고 눈에 완전히 환장을 했을 겁니다. 아니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서 왜 그런 이런 짓을 데서 하니 돈을 무슨 빼먹으려고 정말로 무슨 잡범도 아니고 왜 이런 짓을 하죠? 잡범의 습성이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잡범의 습성이. 잡범의 습성을 버려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화가 나시겠지만 스펙스가 준비한 공동구매 한번 보시면서 오히려 이걸 주문하셔가지고 좀 집에서 소주 한잔 하시면서 잘 드셔보시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화가 달래집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매년 완판됐던 민어회가 들어왔습니다. 여름철 보양 생선 민어로 집에서 간편하게 몸보신 해보십시오. 민어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치는 목포 민어만 취급합니다. 혼술부터 2, 3인의 한 끼 식사에 추천드리는 민어의 400g 구성이 선착순 공동구매 특가로 24,000원이요? 민어 비싼데 24,000원밖에 안 합니다. 등살, 뱃살, 껍질, 불에 초장, 와사비, 간장 소스까지 모두 배송되는데요. 특히 뱃살하고 껍질이 맛있습니다. 우와, 민어회를 어떻게 24,000원에 먹죠? 정말 신기한데요. 그러네요.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산 민어입니다. 그것도 자연산 민어회. 자, 그리고요. 저녁 메뉴가 고민했을 때는 불고기 어떠십니까? 저도 불고기 참 좋아하는데요. 불고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밥도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먹고 싶다면 이왕이면 가장 좋은 고기를 드시는 게 좋겠죠? 비법 소스로 재운 툭불 한우 불고기 준비했습니다. 보통 툭불 한우는 비싸서 외식하기 부담스러우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400g 한 팩에 21,000원, 두 팩에 38,000원 이렇게 되면은 팩당 19,000원 정도 가격이 되기 때문에 2,000원씩 할인이 된 가격이고 세 팩은 53,000원입니다. 팩당 약 17,600원인데요. 세 팩 사셔가지고 부모님도 드시고 옆집도 나눠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 팩만 구매하셔도 무료 배송 혜택이 주어지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회 자주 오지 않으니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맛있는 툭불 한우 불고기를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전 대표님 스펙스 공동구매 몰에 들어가면 됩니까? 네, 스펙스몰에 오시면 지금 뭐 댓글창 밑으로 쭉 상품이 있는데 실제로 요즘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조회수가 좀 줄어서 잘 안 팔릴 줄 알았는데 네. 확실히 이제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기초로 해서 하니까 민어회 같은 것도 24,000원에 대한민국에서 누가 절대 살 수 없어요. 줍니까? 네, 말이 안 아니, 되죠.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네. 오늘 점심 때도 같이 먹고 아마 광고 찍었는데 보십시오. 야, 같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했어. 야, 역시 이제 스픽스 어려워지니까 스픽스 몰로 가서 아예 쇼핑 호스트로 가야 되겠다. 이제가.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서인교 TV 구독 꼭 잊지 말고 해 주십시오. 정겨환을 믿고 서인교 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훈이님 정말 땡깁니다. 근데 저 다이어트 중이어서 그랬었는데 오늘 하려면 포기를 하시죠. 다이어트에 딱인데요. 예. 민어회가? 자연산 그렇군요. 민어회 다이어트에 딱이고 다이어트에 딱이랍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쌀밥보다는 소고기가 좀 낫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딱인데요. 아니 광고하시면서 왜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렇게 표정이 얘기할 때 힐끗힐끗 쳐다보시는 표정이 네. 우리 서영교 의원님은 사실 표정이 너무 예술이에요. 이렇게 눈이 반달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웃으시면서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항상 제가 뭐 방송 그 광고 멘트를 하면 근데 너무 시선이 가고 요즘도 되게 그래서 예뻐지셔가지고 노영희 예. 우리 변호사님을 쳐다보는 듯하면서 툭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절 보는 게 아니었군요. 참네요. 부끄럽습니다. 두 곳을 같이 봤는데 자연산 민어회도 진짜 맛있게 생겼네요. 네. 저렇게 해서 어떻게 24,000원에 그게 가능하죠? 제가 그리고 또 스픽스 자주 보는데 우리 정기환 대표님 광고를 너무 잘하던데요. 이불 광고부터 해가지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홈쇼핑을 이불 나가야 너무 돼. 시원하고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불 너무 시원하고 좋고요. 그 선풍기, 예. 그 선풍기는 터보 선풍기입니다. 예, 예. 엄청나게 시원해서 제가 아니, 세요, 인도네시아에 갖고 갔다 우와. 왔다니까. 그래서 거기 같이 간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했습니다. 이야. 네. 아니 다른 선풍기랑 달라요. 네. 다른 선풍기는 약하더라고.
근데 진짜 엄청난 터보 선풍기예요. 야. 제가 품질을 보장합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서영교 의원님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팍팍 생깁니다. 아, 근데 의원님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또 누가 또 괜히 괴롭힐 수 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가 저도 그 선풍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세고 좋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집에서 딱 요맘때는 날씨가 약간 풀렸잖아요. 애매하죠, 사실. 네, 그럴 때는 손선풍기를 쓰세요. 아. 큰 선풍기보다. 생각 못 하셨잖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손선풍기를 이렇게 들고 자면은 잘 때 좋아요. 네, 진짜 서영교 의원님은 본인이 진짜 경험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네. 역시 믿음이 가고 딱 그 말씀대로 한번 오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네, 네. 오늘 한번 여러분들도 이 말씀하셨을 때 생각나는 김에 한번 써보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순영님, 햇빛유선님, 훈이님, 김형도 선생님, 잔잔한 파도소리님, 그리고 고추할멈님도 오늘 오셨네요. 강순영 선생님, 최순영님, 촛불님, 팩트다님 모두 고맙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스픽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네. 글 잘 읽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응원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영교 TV 화이팅! 서영교 TV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자연산 목포 민어회 400g 한번 보십시오. 푸짐합니다. 이걸요 대한민국 최저가격 도전하는데요.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에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주문 폭주하고 있습니다. 불에 껍질, 뱃살 골고루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와, 맛을 보니까요 놀라운데요.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스피스몰 공동구매했으면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투뿔 한우 불고기인데요. 야, 400g 한 팩, 두 팩, 세 팩 판매하고 있는데요. 와, 맛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역시 품질 좋은데요. 저와 함께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입니다. 투뿔 한우 불고기 21,000원, 38,000원, 53,000원 바로 주문하십시오. 이익과 품질이 함께 배달됩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 대한민국 고추장의 명인 정선자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뿌리고수가 따로 없습니다. 볶음, 비빔밥, 쌈밥, 구이, 볶음에 찌개까지 100% 국내산 쇠고기에 더덕까지 들어간 약고추장이고요. 설탕의 향미 증진제,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아서 깔끔하고 건강한 맛이 너무나 다릅니다. 와, 좋은데요. 그런데 가격 아니겠습니까? 홈쇼핑에서 39,900원인데요. 250g짜리 5통을 우리가 29,9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드립니다. 와, 진짜 단독 특가입니다. 명인의 손맛으로 밥상을 바꾸세요.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와, 가격 좋아. 때마다 바꾸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이성희 선생의 만능 맛된장. 홈쇼핑 완판 제품 지금 스픽스에 떴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갖고 왔습니다. 무침, 비빔, 찌개, 국, 소스, 볶음까지 이거 하나면 요리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 어디에서도 못 삽니다. 스픽스에서만 가능한 이 가격 홈쇼핑 39,900원인데요. 우리 얼마에 팝니까? 지금 스픽스에서는 택배비 포함해서 공동구매가 29,900원입니다. 530g 2통, 300g 3통 총 5통입니다.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